네, 명청시대의 정치 변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왕조 지도 보겠습니다. 가왕조의 지도는 지금 중국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네르친스크 조약의 국경이라는 표시 있습니다. 자, 네르친스크 조약은요, 청 강희제 때 맺었던 조약인데요. 러시아와 맺었던 조약입니다. 당시 남하하던 러시아와 이 네르친스크 지역에서 만나 이 지역의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전까지 중국은 항상 주변 국가 관계를 맺을 때 중화 사상에 입각해서 높은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청이 러시아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요, 중국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선지에서 청 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1번, 공행을 통한 무역이 시행되었다. 자, 공행은요, 서양 상인들과의 교류를 허락받은 소수의 특권 상인들이었는데요. 건륭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건륭제 이전의 황제, 옹정제 시기에 전국적으로 크리스토교 금교령이 내려지는데요. 그때 황실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모든 서양 상인들이 본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서양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건륭제는 이 지역, 광저우 한 지역에서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이 교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을 광동무역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광동무역체제 하에서 서양 상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여러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맥카트니 사절단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는데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광동무역체제는 훗날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청건륭제 시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중서성과 제상제가 폐지되었다. 중서성과 제상제가 폐지되었다. 이거 어느 시기의 일이냐면 바로 명태조 홍무제 때 일입니다. 홍무제는 농부 출신으로서 새로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대신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개국공신이자 당시 재상이었던 호유용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꾀했다라는 고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무제는 그때를 기회 삼아서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고요. 그리고 중서성과 제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자신의 직속하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황제 권력을 강화했던 거죠. 그렇다면 2번은 명에 대한 얘기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3번, 오삼계 등이 3번의 날을 일으켰다. 여러분, 오삼계는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요. 3번의 날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만주족이 세운 청이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도움을 줬던 한인 장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삼계, 경중명, 상가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청은 자신들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데 공을 세웠던 이 사람들을 번왕으로 봉해주고요. 각기 번부를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강희제 때 이르면 이들의 권한을 회수하고자 번을 폐지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반발해서 요 세 개의 3번이 명예회복을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의 난과 여기 타이완섬에서 활동했던 정성공 세력, 정치 세력이 대표적인 반청 세력이에요. 이 두 세력 모두 강희제 시기에 평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4번 선지 볼게요. 지세의 정세를 포함하여 은으로 징서했다라고 합니다. 이 명청시대에 이르면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국으로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은 유통 경제가 형성이 되고 또 화폐로 은이 사용되고 세금도 은으로 내는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명대에는 어느 제도가 있었냐면요. 지세, 토지세죠. 토지세와 정세, 인두세. 이 전까지는 굉장히 잡다한 세금 항목이 있었는데 이 명때부터 지세와 정세 두 가지로만 은으로 걷는 1조 편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다가 청대에 이르면요. 이 정세마저 인세에 포함시켜서 지세만 걷어요. 지세만 은으로 걷는 지정은제.
지정은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지세의 정세를 포함하여 은으로 징수하였다. 이거는 지정은제에 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선지 5번 보겠습니다. 분기처와 주접제를 통해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합니다. 분기처, 청옹정제 시기에 설치됐던 기관이었죠. 여러분 주접제라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건데요. 교과서에 이 단어는 있었을 겁니다. 비밀상주문 제도라는 말은 있었을 거예요. 이 비밀상주문 제도가 바로 이 주접제를 말합니다. 주접제는 무슨 제도냐면요. 각지의 지방관이 내각을 거치지 않고 황제에게 바로 상주문을 올릴 수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황제는 그 상주문을 보고 주비라는 붉은 글씨로 답신을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이 주접을 군기처에서 처리하면서 점점 모든 정보와 결정권이 황제에게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군기처와 주접체를 통해서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였다라는 거 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 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선지가 되겠네요.